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손입니다. 오늘은 실전배팅 위시 바로 3월 20일 일요경마 레이스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위원 그리고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일요경마도 참 말랑말랑 흐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편성 많고요. 오늘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그 박 의원께서 5경주, 9경주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고, 김태훈 기자는 2경주, 8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검토해 드릴게요.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000m 레이스로 남아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11번에 파인투데이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5번에 아웃캣이 인기 막권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파인투데이는 외곽이긴 합니다만 뭐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가면서 한 발 더 쓰는. 따라서 파인투데이는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연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이 되고, 후자권에서 아웃캣이란 마필은 뭐 문세영 기수가 희생했는데 물론 선행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뭐 선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웃캣은 인기만 끌고 사실 공세는 높지 않아 보이죠. 오히려 복병은 외곽에 있다고 봅니다. 10번마 베스트로드가 데뷔전인데 이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역시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외곽이 12번 일진마루도 어떻게든 외곽입니다. 뭐 김옥순 교수라면 뭐 선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선행과 일진마루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곽이 10번, 11번, 12번 외곽 마필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는 저도 11번마 파인투데이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데뷔전 때 골마겸 증세가 심해가지고 제대로 된 훈련을 못 시키고도 그 정도 걸음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뭐 골마겸 증세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데뷔전 때 내용을 보면 능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정하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기승기수가 박태종과 문세호로 교체가 된 4번마 풍원과 5번마 아웃캣이 팔려주는데, 이번 경주가 1000m라는 점에서 저도 선행마를 좀 노리는 게, 후차권에서는 선행마를 노리는 게 좀 낫다고 보여지는데, 선행 가능성 있는 마필 2번마 서우 아라리와 12번마 일진마루를 복병으로 봅니다. 2번마 서우 아라리는 1월 24일 경주 때 선행 가수 좀 아쉽게 졌고, 직전 경주는 마필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걸음 자체가 안 났는데, 이번 게이트라면은 충분히 기습적인 선행 승부 가능하고요. 12번마 일진마루, 요마필은 최근 각지를 그 선입권으로 바꾸려다가 이제는 포기를 하고 다시 선행마로서 그 각지를 다시 변경했는데, 외곽에서 김옥성 기수가 선행 가면은 1000m라면은 충분히 복병으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1번 놓고 선행 가능성 있는 2번, 12번이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5번의 아웃캣이 그 지난 2월 28일 날 좀 인기를 좀 팔리고 외측 사연을 심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아웃캣만 좀 완화가 되면 좀 뛰지 않을까요? 뛰죠. 근데 그 가능성에 비해서 배당 메리트가 문세영 기수가 거의 대기를 팔 텐데. 참, 어쨌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5번, 11번 인기만으로 팔리겠습니다만, 뭐 숨어있는 복병들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10번의 베스트로드, 12번의 일진마루, 또 2번의 소아라리, 요 세 마리는 좀 중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 이경주 처음 맞이하는 김태훈 기자의 추천 경주죠. 국산 육군 1200 별정 경주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1번의 대세지전 중심으로 배당도 합니다. 1번 중심으로 7번의 세명라이트, 그리고 4번의 축제의 신기권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는 뭐 좀 능력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저는 7번 세명라이트가 가지마 필이죠. 지난번에 좀 공백을 가져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또 직선주로에서는 방해까지 받으면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뭐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하고 있고 정상적이라면 어쨌든 간에 세명라이트는 이 편성에서는 뭐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대세지전은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여러 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1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이죠?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마 4파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1번마 대세지존, 4번마 축제의 빛, 7번마 세면라이트, 10번마 호세킹까지. 네마필의 전력이 고만고만하고요. 전개상으로는 1번, 4번이 좀 유리해 보이고 또 10번마 호세킹의 악벽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변수 자체가 있는 경주인데 제가 확실히 노리는 충마 쌍승식까지 이번 경주는 무조건 노립니다. 복승식은 한방 공략이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없다더라도 쌍승식 배당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경주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의외로 저는 좀 비인기 말이 아닌가 느낌도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액면으로는 이제 그 말의 능력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김태형 기자가 또 취재한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또 상당히 또 좋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가지고 또 김태형 기자가 승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배당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뭐 쌍도 좋습니다만 좀 안정적으로 복승도 저는 좀 짭짤한 의미가 있는 배당이 아닐까 기대가 되는데 쌍승식이 훨씬 낫다고. 그래요. 네. 상승이 또 뒤집어지더라면 또 아쉽나. 오면은 대가리 올린다고 봅니다. 오면은 대가리다 아니면 말고. 자, 이 경주 좋습니다. 쌍승식 들어가는 김태형의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3경주 국산 육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요. 3경주는 이번에 젠틀장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뭐 8번에 눈부실 하늘 필두로 6번에 뭐 매직 스텝, 1번에 천일 뭐 상대방으로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 역시 충만 없는 레이스죠. 젠틀장이 뭐 인기마까지 부상이 됐는데 워낙에 이제 발이 느린 마필이죠. 물론 이번 경주 특징이 선행마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발이 느리기 때문에 발이 느리다고 해서 뭐 젠틀장에 기회 레이스가 느리다고 해서 젠틀장에만 기회가 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1번마 라이언 세리에게도 분명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잠재력은 아직까지 보여줄 게 없는 마필이지만 앞으로의 장래성은 뭐 출전 마필에서 단연 돋보이지 않나 싶고 10선수의 공백이라는 부분도 라이언 세리가 힘이 차는 데에는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문시영 기수가 진행했다는 점에서는 11번 라이언 세리 이번 경기를 노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상당히 부진마다 간의 혼전 경주고 선행마가 없다는 점에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보는 복병마 뭐 좀 인기를 끌긴 하겠지만 제가 노리는 마필은 8번마 눈부신 하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 초반에 쫓아가지를 못하면서 종반 걸음은 항상 여력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금 박으룡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초반 미는 스타트 능력과 순발력을 끌어내는 기승수 차이에서 박현우 기수보다는 박으룡 기수가 훨씬 낫다는 점에서 조금만 초반에 빨리 붙어준다면은 종반 걸음은 항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8번마 눈부신 하늘이 나름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틀장도 뭐 가끔 덧발 악백도 있고 지난번에 8만 신자 3착 뭐 인기마로는 잡혀 있습니다만 뭐 100% 가시는 건물이 아닌가 싶겠고 차라리 저는 뭐 1번에 천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게이트 이탈은 어느 정도 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경기에 뭐 누가 선행을 나갈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선행마가 없는 게임 아닐까요? 설마 없죠. 네, 그래서 뭐 마음먹으면 천일로 믿어볼 수 있을 것 같고 8번에 눈부신 하늘 괜찮고요. 공백이 있습니다만 뭐 안장도 교체되고 이 실번의 라이언 세리는 1000m보다는 130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번 라이언 세리 경주 거리 늘어나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더 봐야 되는 말이라는 거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4경주 국산오건의 1000m로 치러지는 능력이 좀 짱짱말 일전인데 신승훈이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또 박빙의 능력만 있었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액면은 지난번에 동반 입생이 되었던 10번에 다 이긴다. 그리고 이번에 오픈뱅크 두 마리가 치열한 이제 접전 구도 속에서 뭐 1번 럭키하트라든지 8번에 나오 팔리는데 오픈뱅크가 부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좀 56점으로 지금 1000만 나오기 때문에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박영께서는요? 일단 뭐 편성은 좀 만만치 않아요. 일단 2번, 10번이 지난번 동반 입상을 했고 데뷔전을 이제 승부전을 갖는 일본 럭키아트 3정 스카이
8번 나우 뭐 세 마필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뭐 지난번 경주에 재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져요. 이번만 오픈뱅크가 부담은 늘어났지만 다시 한번 안쪽에서 시원하게 선행을 가는 그런 조건이고 이 오픈뱅크라는 마필도 뛰면 뛸수록 걸음발 자체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또 따라가는 10번 뭐 다 이긴다에 막판 한 발 더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10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만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북산마 5군에서 직전 경주 같이 동반 입상했던 2번 오픈뱅크와 10번 다 이긴다. 두 마필이 조금 낫다는 느낌이 들고요. 상승세를 보이는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 1번 럭키하트, 3번 삼성스카이, 그리고 8번 나우나우가 어느 정도 걸음이 늘어나느냐 여기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삼복 승식에서 9번만 니콜이 상당히 재밌지 않겠냐. 어차피 1번, 2번, 3번, 10번 다 8번까지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그 뒤에 바로 안쪽에 붙어준다면 9번만 니콜 1000m의 코너 자체도 상당히 좀 완화하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니콜이 올라온다면 3착 정도는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삼복 승식에서 9번만 니콜을 한번 좀 노려보고 싶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의외로 이번 경주가 지금 이제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선권 추리를 많이 하면서 예상 자체도 선행마 두 마리에 좀 집중된 양상인데 저는 뭐 김태훈 기자의 의견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올해 단거리 레이스에서 또 추입이 통하면서 이런 레이스는 삼복승도 굉장히 배당이 좋습니다. 어쨌든 인기마 두 마리 중에 인기마 두 마리가 들어가더라도 복병 놓고 들어오면 중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내 인기마 두 마리 한 마리가 빠지면은 바로 30배 언저리의 배당이 나오는 것이고 인기마 두 마리가 다 이제 선행권 경합으로 빠지면은 9국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게임 자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복승도 복승입니다만 삼복승 리트가 충분히 노려가는 신승훈이의 아주 재미있는 승부 될 것 같아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방랑위원회 오늘 첫 번째 출전 승부고요.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액면은 3마리 위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3번에 마이티잼, 4번에 잉그린 로사, 그리고 5번에 슈퍼보스 게임인데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에 대한 믿음, 인기마에 대한 그 가치가 없는 전부 다 팔려주는 인기마들의 능력 자체가 세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복대박 마포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혼전 경주로 보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2번마 체이싱 달러즈가 되겠습니다. 능력 자체 보여준 능력 별거 없습니다. 항상 말이 좋았고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구조에서는 말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기승기술을 서수원 기술로 교체를 했습니다. 요마필이 데뷔 초에 1200에 뛰었던 그 정도의 능력만큼만 뛰어줘도 이번 경주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서수원 기술하면은 능력은 훨씬 더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최근 못 뛰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기승기술 변경으로 능력을 처음으로 발휘할 수 있는 12번마 체이싱 달러스가 배당을 노릴 복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방랑위원의 추천입니다. 시네마 접전 경주죠. 충만 없는 그런 레이스고요. 일단 경주거리 1200이라는 게 좀 포인트로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늘어난 경주거리도 있고 또 줄어든 경주거리도 있는데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인기대사들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그렇지만 뭐 편성도 그렇고 1200이라는 경주 조건에서는 반드시 노리고 가야 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복대복 막까지 노리고 가는 추천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액면상 뭐 3, 4, 5가 좀 팔리고 있는데 뭐 셋 다 빠져도 말만 안 되는데 말이야 마이트잼도 뭐 결정적인 그림이 안 나오고 지금 공백이 있고요. 이거 뭐 4번에 잉그랜드 로사 지난번에 복귀하면서 봤는데 뭐 1번 게이트에서 정말 뭐 더 이상 얼마나 잘 타겠어요 이게. 그럼 안 나오더라고요. 슈퍼보스가 이제 직전에 이제 편성이 좀 세죠. 진명신화가 들어온 게임인데 뭐 히든 인디언이 뭐 어떻게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해도 이게 지금 뭐 근데 이 정도 인기라면은 숨어있는 복병들이 정말 충분히 반격을 갤 것 같아요. 왜냐면 인기마가 이제 말랑말랑 할수록 복병마다 기세가 나오거든요. 뭐 10원 체이성 달라져도 뭐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 좀 숨어있는 말 한 마리 이건 방랑규이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해가고 승부를 끌어갈 마필 같은데 재밌는 승부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육경주 국산오건에 1200으로 준비되는 1200 핸디캡인데 육경주는 이제 그 10번의 장산지왕을 필두로 이제 이번에 정상 흐름이 좀 팔리면서 뭐 8번 나이스준, 9번의 황룡비상 이런 말들을 끄는 게임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좀 우열은 좀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10번만 장산제왕의 일단 단독 선행 활짝 열려 있고 또 하나는 경주거리가 이제 1200으로 줄어들었죠. 1300과 1200은 뭐 경주력이 차이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만 장산제왕 1200에서의 선행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주 크지 않아 보이지고 이번 정상오름이라는 마필도 비록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이 정상오름이라는 마필도 이제부터 뛴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뭐 10번, 2번 막권을 어쨌든 간에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 기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배팅에서 안정적인 마필은 2번마 정상오름이라고 보여집니다. 10번마 장산지역은 선행 가능성이 있지만 7주간의 출전 주기 그리고 직전 경주도 무너졌다는 점, 이 점 때문에 혹시나 또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번마 장산지역보다는 2번마 정상오름이 안정적인데 이 정상오름은 도입 당시부터 15조에서 좀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팔리고 못 들어다가 직전 경주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지금도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승부전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인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만 정상 흐름을 인정을 하고 후착을 고르는 공지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장산지왕이 거의 독땡이겠죠? 네, 독땡이죠. 독땡 치고는 찬스. 나이스 정도 빠르긴 한데 그러면 좀 선행 능력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크게 또 오류까지는 않습니다. 10번, 2번 그리고 8번, 9번으로 이어지는 4파전이다. 이렇게 생각이고요. 7경주 국사사군의 1400으로 준비된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번의 썬업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 5번의 프로포즈가 강세를 보이면서 1번의 미스트리 그리고 3번의 90층강도 가사가 되는 게임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충만 없는 레이스라 봐야죠. 10번 썬업이란 마필이 이제 발전을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날라오다 보니까 항상 여운을 좀 남기는 맛 때문에 조금 맨날 좀 능력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팔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저는 1월 10일 날의 입상도 실마신 낙승도 안쪽에서 1번 게이트 1.4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발주가 늦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찌르고 왔습니다만 외곽 게이트에서 선업은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게 인기만으로 팔린다면 의도적으로 빼고 갈 수도 있는 레이스지 않나 싶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번 90춘강이 비록 부담 중량은 3.5가 늘어났지만 근래 들어서 싸웠던 편성은 90춘강이 가장 센 편성에서 놀았던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이 편성은 충분히 90춘강의 뚝심이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원 기자 여기는 좀 다르죠? 네, 일단 저는 10번마 썬업이 여기서 능력상 한 단수 정도는 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14일 경주 때 엄청나게 팔리고 개념반한 이후 바닥권에서 날라왔고요. 1월 10일 경주는 1번 게이트 선행 가서 낙승이었고, 직전 경주는 서수원 기수가 기선을 했습니다. 스타트는 그냥 전향했고 전체적으로 조금 걸음이 좀 남았던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주 김호성 기수 적임 기수라고 볼 수 있죠. 김호성 기수라면은 역시 선두권에 합류해주고, 이번 경주가 스피드가 빠른 마필, 올라온 마필도 없고 선행마도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썬업한테는 딱 맞는 경주 패턴이기 때문에 10번 놓고 공략하는데, 후차권에서는 1번만 미스트릭과 5번만 프로포즈 정도, 선두권에서 경계하는 마필이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미스트릭이 지난번 경주에 초장에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나는 게 많은데, 이번에는 직전보다 더 조건은 많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좀 세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고. 야, 근데 그러전에 90춘강이요. 찬반은 정말 조금 많은데 야무지게 뛰네요. 이 정도.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역시 딱 4마리 구도로枠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번, 3번, 5번, 그리고 10번까지 선택이 좀 필요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 국산사군의 1700을 정의되는 김태형 기자 오늘 두 번째 추천 승부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기는 7번의 대대장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이번에 베스트 보스와 3번의 로얄 파이트가 상대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도 충만은 없는 레이스죠. 대대장이 그래서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역시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도 그렇고, 그동안 이 대대장은 좀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잘 어울리긴 해요. 그렇지만 또 믿고 갈 수 있는
기복을 보이는 마피이기 때문에 또 불안 요소가 있죠. 충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8번 가천제일이 일단 뭐 선행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죠. 지난번에도 선을 가서 아쉬움을 남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700입니다. 1800하고 1700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따라서 다시 한번 선행이 가능한 8번 뭐 가천제일에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는 부진마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뭐 진검다리 스타일로 입상을 하고 있는 7번마 대대장이 그래도 직전 경주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인기마다 팔려주지만 요마필 역시 구주간의 공백기 때문에 믿음이 좀 들어가고 나머지 마필들 전부 다 실전에서 상당히 기볼 보이는 부진형 마필들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역시 컨디션 자체에서 확 변화가 왔습니다. 뭐 항상 최근 뛰었던 걸음 자체는 좀 평이한 걸음이었지만 직전 대비 걸음 자체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라면은 기습적인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선입권에서 가장 적절한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이번 8경주 복병 마필을 놓고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번 경주도 뭐 인기마 기복마 레이스 좀 인기말들 불안한 게임이기 때문에 뭐 8번 가천제일 뭐 발길 말씀처럼 뭐 독땡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은 뭐 800보다는 1700이 뭐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선행 자체도. 자 나머지 한 마리 또 김태형 기자가 또 제대로 한번 건져 올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믿고 한번 가는 김태형 기자 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구경주가 혼합 3군에 1700으로 치러지는 박남기 의원의 추천인데 뭐 타이틀은 뭐 스포츠 동합인데 뭐 일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액면은 6번의 뱅크온 러브를 중심으로 뭐 11번 안양 타이거라든지 5번의 콩코드 좀 이런 말들인데 역시 좀 기복형 일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그래도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인데 최근 뛰었던 걸음 자체는 6번마 뱅크온 러브가 조금 낮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큰 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잘 뛰었고 여기에 문세영 기수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배팅에서 충마로 노릴 마필은 11번마 안양 타이거가 아니겠느냐 항상 아쉬운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출전 마중에 가장 준비 상태가 괜찮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1700이라는 수점 잘 맞기 때문에 11번마 안양 타이거가 배팅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기 의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는 1700이라는 경주 거래에 대한 변수를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지저분하게 팔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주력은 요거 한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레이스입니다. 일단 뭐 전 6번 뱅커 노브는 뭐 웬만하면 데려갈 거예요. 거기에 붙여서 한 방 1700이기 때문에 정말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 한두 있습니다. 6번에 붙여서 주력은 한 방으로 들어가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금은 의외이다 싶은 하는 마필들이 계신데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충분히 또 설득력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한 방이라면은 충분한 메리트 있겠죠. 솔직히 지금 1700에서 딴 말들도 다 뭐 그 누구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한번 기대치 이렇게 한다면 단방으로 때리는 조건이라면은 굉장히 유망한 레이스다. 박연희 씨 기대해 주시고 10경주 혼합 미군의 19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공백마 내지는 휴양말들끼리의 접전 구도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중량도 뭐 참 변수가 많습니다. 액면은 그래서 4번의 티나브라더, 6번의 행운번쩍, 8번의 장미언덕 이런 말들인데요. 뭐 4번, 6번 두 마리가 얘들만 정상 출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관심이 되는 마필은 역시 6번만 행운번쩍이죠. 뭐 행운번쩍 같은 경우는 뭐 편성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난 12월 달에 입상을 차지했을 때 서송기수랑 호흡을 맞췄었죠. 전기수인 서송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일단 행운번쩍이 충분히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공백기를 지닌 마필들 뭐 7번마 챔피언 컬러, 8번마 장미언덕, 뭐 9번마 스피드킹 여기 13번 정상 스카이, 14번 스페셜 하버 이 공백기를 지닌 마필들의 컨디션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역시 인기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저도 6번마 행운번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4번마 티라브라더는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컨디션에서 인기를 활력 뛰었던 그런 마필이라서 실전 기복을 좀 보이고요. 6번마 행운번쩍은
2억 기수에서 서소훈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최근 뛰었던 내용도 그 우승마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적임 기수의 서소훈이라면은 6번마 행운번짝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공백기를 지닌 마필들의 현장 컨디션을 보고 후차권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장기 휴양 마필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뭐 부당 중량 핸디캡인데 뭐 부중이 결국 작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느낌도 드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이 장미연득은 좀 그 14주 만에 나와보고 이제 58 핸디입니다만 이건 뭐 지금 그랑프리까지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를 조금만 두고 싶고요. 나머지는 좀 역시 휴양마보다는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나온 말들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있네요. 6번은 행운번쩍, 뭐 4번은 티나브라다. 휴양마 중에서는 4번의 장미연등까지 일단은 뭐 눈길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1400 핸디캡 신성훈의 또 승부로 요거 의외로 좀 숨어있는 폭풍들이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또 대말로 홈런 한방 또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3번의 천년의 기쁨 중심으로 1번의 미라클 축제라든지 2번의 비더버 챔피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뭐 인기가 접전용이라고 봅니다. 큰 배당보다는 인기 많은 색깔은 하늘이 높은데 역시 관심 많은 일본 미라클 축제죠.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천년의 기쁨이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강탈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 뭐 홀리플라잉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천년의 기쁨이 뭐 깔끔하게 선행을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쉽게 넘어간다면 뭐 지난번 같은 경주 성적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홀리플라잉과의 어떤 경합에서 자리를 못 잡거나 하면 천년의 기쁨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입상권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라클 축제가 역시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레이스 전긴 메리트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라클 축제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평 기자. 저는 일단 인기만 3파전 경주를 보고 싶습니다. 1번만 미라클 축제, 2번만 비드버 챔프, 13번만 천년의 기쁨. 1번만 미라클 축제는 일단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개상 유리한 점이 있지만 부담이 좀 늘었고 악벽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는 있고요. 2번 비드버 챔프는 직전 경주는 상태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보다 좀 덜 팔렸는데 나름 잘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컨디션은 괜찮다고 하고 13번만 천년의 기쁨은 상대적으로 부담 균형을 너무 잡아놨습니다. 55달구 국산마 상군에서 우승을 했는데 52.5 뭐 선행을 가든 쫓아가든 부담 균형을 감안한다면은 13번만 천년의 기쁨을 놓고 현장에서 1번이냐 2번이냐를 선택하는 경주를 보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이게 출마표를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는데 이거 좀 핸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최소한 동타의 핸디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52.5를 또 나와가지고 이게 참 레이팅 자체를 금요일에 대회 나가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레이팅이 실전 경험이 많은 말들한테 좀 많이 주더라고요 지금은. 그리고 신마들한테는 좀 들뜬 말들한테 좀 덜 주고. 아무튼 유리해요. 13번의 천년의 기쁨 쪽에서는 이거는 뭐 최소한 3차권에는 거의 뭐 한 99% 가능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면서 나머지 이제 숨어있는 한 마리를 또 저는 3복의 중심으로 끼워가지고 딱딱딱 한 3군형 정도 때리면은 이거는 딱 중배당 걸리면은 바로 주스 먹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신성훈의 3복 승부 마지막 11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주가 드디어 월말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죠. 아주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